네, 딱 이거 시간입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걸 봐야 한다. 이런 트렌드들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선도하는 남자,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되는 이야기 어떤 주제입니까? 네,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장 마감 이후에 뉴욕 시간으로 알코에서 실적 발표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네, 이제 소위 4분기 어닝 시즌이 막 킥오프 시작됐는데요. 네.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곧 기업들의 실적들이 쏟아질 겁니다. 미국에서 그 첫 신호탄이죠. 알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알코아 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 주당 이익은 예상보다 좋게 나서 예당 주당 2센트 정도 예상했었는데 네. 4센트가 나왔는데요. 매출은 조금 모자랐어요. 그래서 매출 예상치가 내려갔지만 순이익이 약간 개선됐다 얘기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시간에 걸려서 2%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했다가 결국 마감할 때는 결국 또 소폭의 마이너스로 끝났는데요. 지난해 대비 절반 정도의 어떤 이익 매출 이런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대체 약간은 좀 썰렁했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이 미국에서 실적 시즌 가장 먼저 발표하는 곳이 알코아고요. 알코아가 발표하고 나면 줄줄이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을 내놓잖아요. 네. 그 은행주들의 실적 전망 어떻게 나오죠? 맞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해서 은행들의 실적이 줄줄이 나오는데요. 네. 몇 개의 어떤 기관이라든가 증권사 의견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일단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미국의 5개 대은행들이 지난해 4분기 매출, 그러니까 작년 4분기가 되겠는데요. 부진했던 3분기에서 또다시 크게 일단 이 구조가 좀 줄어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일단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JP 모간, 골드만삭스, 모간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등이 되겠는데요. 매출 규모가 80억 달러로요. 매출 자체도 전분기 대비 15%나 줄어들었고요. 전년 대비 늘어났다고 해봤자, 그러니까 2014년 4분기도 안 좋았는데요. 매출이 불과 2% 늘어났으니까요. 시장의 어떤 그런 썰렁한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해줬다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갈 걸 대비해서 4분기에는 그나마 은행주가 좋아질 거로 예상했거든요. 네. 그런 어떤 투자가들 그리고 증권사의 예측이 완전히 무산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곧 발표될 은행주, 대형 은행사들의 실적에 대한 걱정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의 지난 4분기 실적 전망치도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 전망 분위기 좀 볼까요? 네, 한 세 가지 정도 요인을 지금 미국에서 주요 얘기하고 있는데 네. 달러가 강해졌고요. 유가가 이제 급락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임금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3개 분기 연속으로 이 규모가 전체적으로 절대 규모가 감소할 거라 얘기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팩트셋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4분기요 S&P 500 기업의 전년 동기 대비 어떤 이익 규모가 5.3% 감소할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한 3달 전 9월 말만 하더라도 감소하더라도 한 0.6% 정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했는데 5.3% 그러니까 이익이 전망치가 확 내려갔고요. 네. 매출도 3.3% 정도 줄어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조사해 보니까 조금 더 매출이 규모가 좀 더 줄어들 거로 예상하니까 늘 그렇지만 절대치도 줄어야지만 이게 전망치 대비 하향안이 올라가는 건데 전망치 대비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번에도 큰 기대할 것은 없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죠. 네, 사실 뭐 지난 분기에도 저희가 그렇게 기대했던 건 아니었는데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고 이번 4분기 역시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점 미국이나 우리나 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치 뭐 이런 것도 낮아지고 실적 자체도 낮아지고 이럴 때 저희가 어닝 리세션이라는 표현 쓰지 않아요? 갑자기 어려운 얘기 하는데요. 어닝 리세션, 역시 경제방송 앵커는 뭔가 그럼요. 이 정도는. 네, 리세션이라는 게 우리 경제학에서도 2분기 연속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인데요. 이제 어닝이 들어서 기업 이익이 2분기 연속, 2개 분기 연속 내려가면 어닝 리세션인데요. 문제는 3분기 연속이라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강한 달러, 유가인데 가장 중요한 건 유가죠. 유가가 17.9%나 한 분기 만에 확 내려갔으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이익 구조를 크게 하향시키는 그런 직접적인 요인이 됐겠고요. 네. 특히 업종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아요. 대부분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작게 보면 9개 섹터라고 그러고요. 저 넓게 보는 것도 있겠는데요. 여기 크게 보면 가운데 있죠. 빨간 거 여러분이 쉽게 보시게 해놨는데요. 이게 전체입니다. 0.6% 감소할 줄 알았는데 최근에 조사니까 5.3% 감소인데요. 대부분의 업종이 다 까만 거가 더 내려가거나 더 폭이 작아졌는데요. 이 보시면은요. 특히 보면 에너지 쪽은 60% 감소하라는데 무려 67%가 됐겠고요. 그나마 콘슈머 쪽,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품 쪽은 그나마 10.5% 늘어날 것 같는데 그것도 이게 증가폭이 5%대로 확 줄어들었고요. 헬스케어도 6%대에서 4%대. 다만 통신 쪽만 25.9% 늘어날 거랬는데 통신 쪽만 조금 더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업종
통신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 섹터가 예상보다 더 안 좋아졌다라고 그냥 간단히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통신은 그나마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사실 에너지 쪽에서 워낙 큰 타격을 주고 있고요. 그 밖에 전반적인 섹터 모두 다 일단 실적 부진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상당수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각 기업들이 실적 언제 내놓는지 날짜 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런 것들 좀 참고적으로 좀 굵직굵직한 거 알아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이제 알콰가 얘기했고 이번 주말부터는 대부분의 이제 큰 은행들이 나옵니다. 네. JP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 블랙락은 뭐 대표적인 자산운용사 되겠고요. 14일날 이제 IT 쪽에서는 인텔이 하나 있다는 거, 그리고 18일과 19일에는 은행이 있고 역시 19일에 또 하나의 대표적인 주자 넷플릭스가 19일날 발표하는 게 있겠고요. 그 다음은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21일부터는 버라이즌 이건 대표적인 통신사가 되겠고 스타벅스 아시겠고요. 세계 최대 기업은 이제 G, 뭐 삼성이나 뭐 여러 가 쌓아놓은 애플이랑 쌓아놓은 건데요. 네. 제너럴 일렉트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야후, 애플 다 있는 네, 암제니까 중요한 건 26일이 되겠죠. 애플 그리고 존슨앤존슨 그리고 P&G까지. 그러니까 소비 섹터랑 통신의 대표 그 IT 대표적인 애플이 26일 날. 그러니까 26일에 최대의 어떤 고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실적 발표하는 거가 이제 끝나가는 그런 분위기로 갈 것 같습니다. 네, 27일까지 미국의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소식 있습니다. 또 그 이후부터 국내에서도 기업들의 실적이 쏟아지는 만큼 이 어닝 시즌은 여러분이 조금 더 부지런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죠. 이제 4분기에 대한 전망은 저희가 대충 알았습니다. 뉘앙스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에 대한 전망 한번 살펴볼게요. 올해 1, 2, 3, 4분기 이렇게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전망 자체가 지금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낙 전년도에도 워낙 낮아졌기 때문에 네. 그냥 좀 기대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기재 효과 때문에 기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톰슨 로이튼의 기준으로 보면 S&P 500 지수에 지금 상장하는 기업들이요. 지금 주가 수익률 PER이 15.7배인데요. 과거 평균에 상단에 있어요. 과거 평균의 중간값 14.7배니까 지금 미국의 주시장은 이렇게 비싸다 할 때 보면 싸진 않다. 약간 비싼 쪽으로 일단 수치로. 왜냐하면 네. 가만히 있더라도 이 구조가 떨어지면 전체적인 소위 얘기해서 많이들 들으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 주가는 안 움직였지만 조금 내려갔지만 실적이 떨어지면서 좀 비싸 보이는 느낌? 그런 거를 좀 줄 수가 없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의 대응 방안이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어떤 인식을 가지고 투자할 때 좀 참고해야 될 전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해외 주식을 많이들 요즘 하시니까요.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나마 미국 시장이 이머징 국가나 뭐 중국 포함해서 이머징 국가 대비 그리고 여타 유럽이나 일본 대비 그나마 좀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절대 눈높이를 낮춰야겠다는 생각 가지고. 기대치를 낮추자. 그럼요. 눈높이를 낮춰야 되겠고요. JP 모건 하면 골드만삭스와 더불어서 세계의 어떤 최고의 명문 어떤 그렇죠. 금융기관이 있는데요. JP 모건이 오늘 좀 깜짝 놀랄 만한 레포트를 내놨는데 무려 7년 만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처음으로 전체적인 주식, 그러니까 특정 주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반등식 매도 의견을 냈거든요. 뭐 섹터 상관은 전체적으로 줄이라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는 시장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흔들거리고 그러면 여타 국가 좋아지는 역사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섹터 중심의 어떤 중장기적인 대응은 뭐 어느 나라나 가능하겠지만 그걸 제외한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식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 비중은 반등 시 축소 의견 JP 모건 측에서 전해졌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시장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괜한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매일같이 이 시간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트렌드 저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